뛰어난 능력으로 22살의 나이에 무과에 합격한 신립. 거친 성격을 가진 걸로 알려져 있어 그 성격을 고치라는 조언을 받기도 했는데요. 신립은 북방, 즉 육진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며 니탄계의 난을 제압해 북방의 영웅으로서 조정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임진란 발발 후 조정은 신립을 남쪽으로 보내 일본군을 막게 하지만 탄금대 전투에서 패전, 순절하고 말아요. (1583년) 여진족의 니탄계가 군사를 일으켜 조선의 북방을 공격한 사건. 니탄계의 난. 북방의 야인이라 불리던 여진족은 불악 단위로 생활하며 조선 국경 지역을 약탈했는데요. 초기 조선은 국경의 육진을 중심으로 여진을 토벌하거나 식량을 지급하며 회유책을 쓰기도 하고 번호 제도를 통해 마치 울타리를 형성하며 여진족과의 관계를 유지해왔어요. 1583년 육진, 지방의 여진족 추장 니탄계가 조선 침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니탄계의 난 발생으로 조선 조정은 즉각 지원군을 모집해 국경을 지키게 했고, 당시 국경 지역에 있던 이순신도 난을 토벌하기 위해 참전하는데요. 니탄계의 난이 일어나자 신립은 정의 기병을 이끌고 지름길을 통해 적들에게 돌격한 뒤 적의 우두머리를 활로 명중시켜 사살합니다. 여진족들은 그런 신립의 기세에 놀라 북쪽으로 도주했으나 신립은 놓치지 않고 남은 여진족을 토벌해 큰 공을 세우게 돼요. 2차 니탄계의 난에서도 신립은 2만여 대군을 이끌고 조선의 성을 포위한 여진족을 공격, 니탄계 난을 종결시키는 공을 세웁니다. 이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건 온성 부사였던 신립이 온성에서 기병을 중심으로 훈련을 거듭했기 때문인데요. 철 기병 500여 명을 훈련시켜 사냥을 하며 전술을 익히고 돌격하는 연습을 시키곤 했어요. 이처럼 신립의 북방에서의 활약은 그의 명성이 전국으로 퍼지는 계기가 됩니다. 임진란 발발 후 맹렬한 기세로 북상한 일본군. 당시 충주는 조선 땅 어디와도 연결되어 있는 일종의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충주가 함락당한다면 한성에 도달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당시 신립은 병력을 이끌고 상주로 향한 이 일에 후방이 없는 것을 염려하고 류성룡이 모은 8천 병력을 인계받아 충주로 향하는데요. 이때 신립이 험준한 조령을 두고 굳이 평야를 선택해 전투를 진행한 것에 많은 이들은 신립을 멍청한 장수, 무능한 장수로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징비록의 기록에는 조령을 지나던 이여송이 험난하기가 이와 같은데 지킬 줄 몰랐으니 총병 신립에게는 계책이 없었다 하겠다 라고 한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령은 여러 갈래의 길로 이루어져 있어 모든 길목을 막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정예 부대가 아닌 군사들을 각 길목에 배치시켰다고 해서 승리할 수 있었을지는 사실 미지수였습니다. 게다가 당시 신립이 이끌고 갔던 부대는 류성룡이 모집한 병사로 신립의 휘하에서 훈련을 받은 부대가 아니었기에 부대를 나눌 경우 탈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도 했죠. 또 일본군은 고니시의 1번대, 가토의 2번대, 구로다의 3번대가 차례로 올라오는 상황이었기에 8천의 병력이 조령을 계속 지킬 수 있었을지 확신할 수도 없었습니다. 물론 임진란 전 대마도 소요시토시에 의해 조선에 들어왔던 조총의 위력을 안일하게 생각한 신립의 대처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징비록의 기록에 의하면 신립이 조총을 보고 조총이라는 게 쏜다고 다 맞출 수 있는 거냐? 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했으니까요. 반면 그동안 북방에서 기병을 활용해 여진족 상대해야 했던 임진왜란의 상황은 별개로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합니다. 신립은 북방의 영웅에서 탄금대의 멍청한 장수로 전락한 인물. 그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나 대체로 무능하거나 한심하고 임진란을 그 사단까지 끌고 간 원흉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허나 급박하게 돌아간 전쟁,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상대적의 상황, 종합적인 이유를 인지하고 한때의 영웅 무능한 장수와 같은 별칭이 아닌 그저 적을 막으려다 순국한 장수라는 평에 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